예, 적산병이라고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을 해보셔도 이렇게 지식백과에 나옵니다. 지식백과에 적산병의 명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 3 Fight Soldiers 패턴인데요. 이게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고, 일본의 혼마무네 이사가 만들어낸 그 사카다 패턴들이죠. 예,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적산병은 그 이게 적자가 이제 빨간 적자고요. 예, 석삼자. 예, 그리고 이거 한자로 표시되네. 이게 이제 병사 병자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병사 3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빨간색 캔들 3개가 나오면 그냥 다 적산병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산병도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그냥 다 같이 부르는 적산병이라는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상승 적산병과 이제 세 번째 정체 발음이 어렵네요. 정체 적산병,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 써있는 대로만 한번 쭉. 적산병은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하락 추세인 상태에서 적산병이 나오는 경우에는 바닥권을 치고 상승 국면으로 바뀐다, 그런 시그널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상승 삼각형, 아니, 상승 적산병, 이런 경우에는 매주 세력이, 이제 이게 적산병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세지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상승 적산병은 점점점 약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밀리는 형태가 됩니다. 정체 적산병은 어딨죠? 정체적 선별. 중간에 있는, 요게 이제 중간 캔들. 이제 세 개가, 어차피 이게 조합이 3개밖에 안 나오죠. 점점 올라가는 거, 점점 내려가는 거. 그리고 중간에 한번 올라갔다가 또 이제 도로 내려간 거. 이런 형태입니다.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음봉 조정을 받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바로 튀어 올라갈 것인가, 그걸 확인하고 그 다음날 캔들에 이제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상승 적산병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 적산병이라고 하면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산병이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적산병은 일단 요 3가지를 구분해서 보지도 않고 그냥 빨간색 3개면은 사는 경향도 있거니와, 지금 여기에 분명히 써있죠. 하락 추세라는 명시가 분명히 써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캔들 3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폴트거든요. 하락 추세가 아닌 자리에서 적산병이 나오게 되면 완전 작살나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하락 추세에서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몇 가지 패턴을 제가 조건 검색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걸로 한번 시연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검색식에서는 조건 검색식에 여기 적산병을 그냥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패턴을 저장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3 화이트 솔저 적산병, 이런 형태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스톨드 패턴 정체 적산병인 형태. 여기 이제 그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 그리고 요거는 중간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이런 패턴들입니다. 요걸 저장을 하셔가지고 여기 성과 검증을 누르시면 저랑 동일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적산병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가지고 온 페이지입니다. 이걸로 한번 실제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같이 띄워놓고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띄워서 볼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짜 기준으로는 대략 한 4월달 이때쯤로 아까 해봤는데, 더 멀리 가보죠. 그냥 뭐 한 2월달 가볼까요? 2월 5일 이때쯤 볼게요. 자, 국보입니다. 2월 5일이에요. 자, 2월 5일날 적산병이 나왔다고? 2월 5일. 여기구나, 여기. 이거 얘기하나봐요. 이거. 아래쪽, 여기. 자, 이거 뒤에 거를 보지 마시고, 요 앞에 걸 봐야 돼요. 이렇게. 이때 당시의 흐름이니까. 지금 여기도 보시면, 적산병의 흐름이, 이게 이제 좋은 케이스이긴 하네요.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예요. 그쵸?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주가가 다소 높거나 아니면 횡보 흐름 속에 들어있는 적산병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적산병 들었다고 나는 그냥 무조건 사겠다? 그렇게 되면 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요 자리랑 똑같은 자리가 방금 전에 나왔었던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잘 보시면요, 빨간색 3개죠? 이것 때문에
빨간색 3개면은 적산병이니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생겨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빨간색 3개죠. 빨간색 3개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주가가 밀려요. 그리고 여기도 빨간색 3개죠. 여기도 빨간색 3개인데, 주가가 밀립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적산병. 안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3개죠. 그러고서 뭐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적산병이라는 것이 그럼 신뢰도가 굉장히 낮구나, 잘 안 맞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뒤에 뭐 그치 뭐 요런 데는 또 맞았어요.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3개인 경우에는 갑자기 급등으로 가는 그런 패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뒤쪽도 적산병이 있는 자리만 한번 다 찍어 볼게요. 자, 적산병 나오는 자리 여기, 그리고 여기는 정지니까 빼고요. 그리고 여기도 적산병이 나오죠. 자, 여기도 적산병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적산병이 나올 때마다 다 사볼까? 확률로 보자면 거의 5대5지 않나요? 적산병 나오고 나서 폭락하는 경우, 적산병 나오고서 올라가는 경우. 한번 올라가면 급등이 나갔지만, 뭐 다른 종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아세아 한번 보죠. 자, 이게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여기에요. 자, 이 경우는 또 다른 케이스죠. 거래량이 없죠.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하나 이렇게 찍어보면 거래 대금이 오늘 하루 거래 대금이 2억밖에 안 돼요. 100만, 1000만, 1억. 2억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래 대금이 2억 1,5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오늘 거래가 사망했다는 얘기죠. 최근에 그냥 거래량이 다 그래요.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그리고 제일파마홀딩스 요것도 거래량이 윗꼬리 아랫꼬리가 잔뜩 붙어있네요. 요것도 1억 9,700밖에 안 되죠. 그리고 뭐 한탑 요런 것도 보면 2월달 요것도 윗꼬리 아랫꼬리 잔뜩 하네. 아예 그냥 검색식을 바꾸죠. 검색이 종목이 얼마나 나오죠? 종목이 너무 많구나. 그러면 검색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검색식을 적산병 테스트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평균 거래대금만 좀 넣을게요. 평균 거래대금을 대략 한 이게 이제 1억이니까 5억으로 맞춰보겠습니다. 5억에서 뭐 이거는 무제한으로 그냥 두면 되겠죠.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대상 변경을 뭐 이게 뭐 이상한 잡다구리한 정보들은 그냥 다 빼버리겠습니다. 이게 뭐야? 자, 이렇게 스펙주라든가 뭐 대주 가능 종목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빼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성과 검증 페이지를 다시 띄워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 5일자입니다. 자, 3개밖에 안 나오죠. 삼양식품이에요. 2월 5일. 요게 어디겠죠? 2월 5일 여기입니다. 자, 이전의 흐름에 적산병이 나왔다. 이게 이제 정석이죠. 정석에 가까운 적산병입니다. 점점점 캔들을 늘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요 수평 라인 외 행보 라인을 깨지 않죠.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방금 전에 봤었던 스톨드 패턴 중간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상승 적산병도 한번 볼까요? 점점점 그런 거. 지금 여긴 점점점 줄어드는 게 없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한번 이거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랑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자, 적산병은 캔들의 형태가 윗꼬리 아랫꼬리가 많이 이게 길지 않아야 돼요. 이제 캔들이 좀 커야 되고, 그리고 주가가 이게 캔들의 크기가 점점점 커져야 좋은 겁니다. 이거 이제 적산병, 이게 캔들이 커지는 거고요. 상승 적산병은 캔들이 점점 작아지는 거고요. 정체 적산병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정체 적산병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정체 적산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적산병이에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적산병이 나오면은 그럼 다 올라가는 거냐? 적산병 나오고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보시면 적산병 나오고 쉬었다가 갑니다. 적산병 나오고 쉬었다가 갑니다. 적산병 나오고 뭐 여긴 갔죠. 이런 패턴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죠. 뭐 여기는 캔들이 작으니까 패스하고. 그렇다면 주가가 이 앞에서 내려오는 구간에서 나오는 적산병들, 지금 여기는 보면은
여기도 적산병 구간이죠. 예, 적산병 구간인데도 주가가 밀려요. 자, 이쯤 되면은 적산병 뭐야? 예, 나와봐야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내려가기만 하고, 그리고 뭐 종류도 다양하고 복잡하네,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적산병만 가지고서 거래를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현세에서는 좀 잘 맞진 않아요. 이제 이 적산병이라는 것이 오히려 이제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거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거 있는가 보다 정도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뜬금없이 적산병을 설명해 준다고 하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사실 저게 분봉이라든가 저점에서 몇 가지 기준만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 주가가 반등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가지 조건들을 좀 알려드릴까 해요. 뭐 디테일하게 뭐 자세하게 볼 건 없고, 그냥 이런 적산병을 쓰더라도 요런 걸 쓰시는 게 좋겠다. 근데 제가 굳이 적산병을 지금 말씀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아까 이제 지난주에도 저점 잡는 거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코스닥 코스피가 만약에 625선을 지키고서 반등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빠르게 670, 80선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625선 정도, 그러니까 분봉이었죠 아까. 예, 분봉에서 요 625선만 지키고서 요 위에서 횡보를 하거나 상승 흐름으로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물리셨던 종목들을 매수하시거나 후름라이드를 타거나 아니면 추매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거나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그 타이밍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도구가 뭐가 있을까, 그걸 지금 소개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기에 맞춰서 요걸 쓰기가 제일 좋아요 라는 거를 알려드려보고 있는 거예요. 요새 여름이라 수박을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그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사과 파는데 바로 옆에 그 사과 깎는 거? 뭐 이런 그 도구를 갖다 놨고, 또 추석 때는 어때요? 밤 까는 거 옆에다 갖다 놓잖아요. 근데 요새는 수박 까는 거를 바로 옆에다가 갖다 놓고, 수박통을 옆에다 갖다 놓고, 이제 그것처럼 지금 현재 시기에 가장 맞는 도구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리게 되면, 아우,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 잘라야 되지? 뭘 잘라야 되지? 어떤 걸 가져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미리 해두셔야 되고, 만약에 깨졌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얼마가 되지? 그걸로 어디에서 내가 매수를 해서 어디가 깨지면 팔아야지? 라는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 타이밍에 몇 가지 조건들을 두고 이거는 매수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매수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손이 안 나가. 자신이 없으니까. 그럴 때 사용하시라고 저점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저점 잡는 방법 알려드렸고, 또 핫도그로 저점 잡는 방법 알려드렸고, 뭐 MACD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VF반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보나치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메론반 같은 것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을 활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OBV 같은 거라든가 뭐 엔벨로프, 아니면 뭐 파라볼릭, 뭐 CCI, 뭐 MACD, 여러 가지 뭐 모든 기술들을 다 써서 본인의 기준에 맞는 저점, 나는 여기를 저점이라고 보려고 해,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적산병이 나오면 한번 매수를 해봄직하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제 가령 오늘 거래했었던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봉상으로 만약에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돌파 흐름에서 들어갔어야 될 텐데, 이걸 만약에 분봉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적산병으로 시그널을 명확히 주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입니다. 자, 요런 자리와 요런 자리. 아까 이제 제가 분봉을 올려드리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추리를 시작하죠. 어디 이게 왜 여기서 줬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몇 개만 써드릴게요. 자, 적산병을 체크하실 때 적산병 체크리스트를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적산병 체크리스트는 무엇이냐면, 앞에, 그러니까 뒤는 없으니까 앞에 거래량을 체크해서, 그러니까 평균 거래량입니다. 평균 거래량 대비 거래량이 1.5에서 2배 정도, 그러니까 2배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그냥 가장 단순한 것부터 일단 빨간 거 3개는 나와야죠. 예, 그래야 적산병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거 적산병 종류 3가지 중에서 상승 적산병과 정체 적산병은 쓰지 않는다. 그냥 적산병만 씁니다. 상승 적산병, 그러니까 요거는 이걸 먼저 써야겠다.
반드시 최근 차트를 봤을 때 차트상 하락 추세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 적산병은 패스합니다. 이게 빨간 캔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 그리고 정체 적산병, 빨간 캔들이 커졌다가 줄어든 거, 요거 두 개는 제외예요. 요거 두 개는 제외고, 단순하게 캔들이 점점 커지거나 그냥 적산병, 캔들이 점점 커지거나 균일한 형태를 유지한 거, 요것만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윗꼬리 아랫꼬리는 최대한 없어야 됩니다. 최대한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이제 전후를 보셔가지고, 전후는 아니지, 자꾸 전후라고 하네. 거래량을 체크를 해서 평균 거래량이 직전 거래량 대비해 2배에서 1.5에서 2배 이상 발생을 해야 적산병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자,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여기를 다시 한번 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요 자리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요 자리가 적산병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적산병 자리도 그래요. 그냥 무작정 적산병 자리에서 그냥 바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적산병 다음에 눌림목이 나와줬을 때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그 14시 10분의 흐름을 보자면 캔들이 점점점 늘죠. 근데 이게 지금 끝났으니까 캔들이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게 음봉이었어요. 음봉이었다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이제 눌림목인 거죠. 그래서 요걸 빼놨네. 매수 타이밍을 적산병 전체 크기의 절반에서 60% 크기가 됐을 때, 크기 60% 길이에 도달할 때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요만큼 올랐죠? 그리고 거래량이 튀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자, 요럴 때 이게 절반 크기 혹은 60% 정도, 요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매수가 되는 겁니다. 요 안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요 라인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손절이 안 나갑니다. 요걸 또 깨뜨리면은 손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가지고 가다가 아침부터 단타로 들어가서 그냥 쭉 끌고 가셔도 되는 거였고, 만약에 요 뒷자리라고 보면은 여기도 적산병이거든요. 적산병 하나 둘 셋, 요 부분만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요거까지 포함해가지고 요거 이제 빼야겠죠. 요건 눌림목 시작한 거니까 요건 정체 적산병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 둘 셋, 요거 이제 캔들 요거 3개만 보고, 이 상태에서 여기가 저점, 여기가 고점, 잘못 그렸네요. 여기가 고점.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대략 한 중간 정도가 되죠. 중간 정도에서 60%가 대략 한 요 정도 될 겁니다. 얘가 캔들이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까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매수 자리는 요 자리가 매수 자리가 됩니다. 요런 데서 매수하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이걸 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올라가서 이 적산병의 라인에 도달했을 때 여기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도 됩니다. 되나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적산병 테스트에서 봤었던 360분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보시면 아까 2월 5일이었죠. 2월 5일에서 매수 자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월 5일. 자, 요 자리입니다. 지금 요 자리를 보시면 요 자리는 캔들 크기가 사실 뭐 거의 균등해요. 요거는. 그리고 거래량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있어요. 그 거래량은 캔들 3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아무 데나 나와도 됩니다. 여기도 해당되죠. 거래량이 튀죠?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주가가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튀는 겁니다. 자, 이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예요. 내려오다가 튀면서 거래량이 하나, 둘, 셋 커집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첫 번째 적산병의 케이스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내려와 있었던 하락 추세에서 나온 적산병입니다. 우리가 정리했었던 체크리스트를 다시 가지고 올게요. 자, 첫 번째 거.
일단 빨간 거 3개여야 됩니다. 해당이 되죠. 자, 두 번째, 차트상 하락 추세였어야 합니다. 자, 내려오고 있죠. 예, 그 상태에서 반등하면서 적산병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상승 적산병 제외합니다. 이거 해당이 없죠? 캔들이 점점 커집니다. 자, 두 번째 거 정체 적산병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거 적산병 유효하죠? 캔들이 점점 커지는 형태였어요. 자,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는 최대한 없애야 된다. 세 번째 거 윗꼬리 캔들이 좀 붙었긴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거랑 첫 번째 거가 윗꼬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거래량을 체크해서 2배, 이제 1.5배에서 2배 정도만 되면 되는데 거의 한 5, 6, 7, 8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졌죠. 자,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어디다? 적산병 크기의 절반과 60%에 도달할 때 매수를 한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저점이었습니다. 자, 이거 고점이었습니다. 예, 중간 정도는 대략 한 요 정도가 돼요. 자, 60%는 대략 요 정도 되겠죠? 거기까지 딱 가진 않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딱 터치를 하고 요 부분까지 조정을 받을 때 거기에서 바로 매수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여기 54,000원 요 정도에서 스톱로스를 잡으시는 것도 괜찮고, 올라가는 양봉 흐름 여기 나올 때 대략 정확한 매수 타이밍은 여기쯤 될 것 같아요. 여기 올라간다 할 때 이제 거기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단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일봉이거든요. 일봉이라서 이걸 장중에 따라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대략 한 요 정도가 될 거고, 예, 무난하게 15%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큰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적산병이라고 몇 개만 그려놓은 거, 예, 그것만 가지고 지금 한 겁니다. 지금 적산병 뭐 대단한 검색식, 뭐 대단한 무슨 기술, 보조지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냥 캔들만 띄워놓고서 보고, 적산병 테스트도 이거 아까 조건검색에서 보여드렸죠? 조건식 딱 2개밖에 없어요. 예, 3파이터 솔저 들어간 거 하나랑 평균 거래대금 5억 이상인 거 막 5억 이하는 좀 왜곡이 돼. 아, 이거 써드릴게 그냥 여기도. 평균 거래대금은 5억은 돼야지. 예. 5억은 되어야 라고 이렇게, 예, 그렇게 돼 있는 식으로, 예, 종목을 찾으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이 위도 마찬가지예요. 이 위에도 다 지우고 이 위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적산병이 시작한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죠. 자,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어야 되는데 조정을 안 받죠. 그냥 가버렸어요. 할 수 없죠. 못 먹으면 돼요. 그냥 저런 거는. 예. 내려와서, 예, 조정을 받고 안전하게 확인된 놈만 해도 넘치고 넘칩니다. 예, 캔들 크기가 이렇게 작은 거, 그리고 거래량 없는 거, 요런 건 적산병이 아니다. 예, 적산병으로 안 칩니다. 적산병으로 해당이 되는 것만, 예, 보시면 돼요. 자, 요런 자리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자리도 해당이 됩니다. 자, 주가가 내려왔죠. 자, 그 상태에서 적산병이 나오면서 세 번째 날 거래량이 터져요. 그쵸? 자, 그래서 뭐 여기서 그냥 바로 급등이 가면 좋겠지만 다음날 4%가 튀고 그 다음날 3%가 튑니다. 며칠 있다가 살짝 조정을 받고, 예, 다시 한번 8%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여기도 해당이 되죠. 그리고, 예, 여기는 적산병이 아닙니다. 예, 중간에 음봉이 하나 껴있죠. 양이에요. 이건 틀립니다. 자, 여기가 지금 내려가고 이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승 적산병입니다. 자, 이 복습 다시 하죠. 적산병이지만, 예, 캔들이 점점점, 예,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도 해당이 없습니다. 적산병이 나온 자리만 한번 쭉 볼게요. 여기밖에 없네요. 지금 해당되는 게. 예, 그럼 두 번째, 예, DGB 금융주주 요거 보겠습니다. DGB 금융주주도 2월 5일이에요. 자, 2월 5일 여기입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캔들의 크기가 두 번째 거가 더 크다? 세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캔들 크기를 볼 때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 난 잘 모르겠는데 아리까리한데 안 하면 돼요. 예. 이거 아무리 봐도 정체적산병인 것 같고 이거 적산병인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모르겠다 이건 적산병인 것 같아 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 저점은 여기입니다. 고점은 여기죠. 적산병이 완료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날 저녁에 보고서 이거 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겠구나. 그게 대략 50%에서 60% 정도 조정을 받고 거기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날 너무 적다. 2%밖에 안 돼.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합쳐가지고 간신히 3% 되네요. 예. 등락이 작은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여기 있죠. 어제 대비 거래량 거의 1.5배에서 2배 정도가 됩니다. 자, 세 번째 삼양 패키징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여기네요. 여기 요건가봐요. 요거
요거를 적산병이라고 본 거네요. 자, 거래량이 하나, 둘, 셋. 근데 캔들이 좀 윗꼬리, 아랫꼬리가 많죠. 그러니까 이것도 패스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튼 올리긴 올랐어요. 이해되시나요? 질문이 없고 딴 얘기들 하시네요. 이해되세요? 물어본다. 2월 6일도 동일한 캔들이 뜨고요. 2월 7일. 질문해주세요. 이러다 갑자기 급 방종료 할 수도 있습니다. 11시 땡 하면 끌 거예요. 오늘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뭘 좀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잠깐만, 신일산업은 2월 8일입니다. 자, 2월 8일 여기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적산병이죠. 조정받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적산병으로 보기에 적당한 자리는 아니에요.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이 차트는 맞아요, 이 차트는 틀려요, 지금 이거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거 분명히 써있잖아요. 정의에 써있어요. 정의. 하락 추세에서. 자, 그리고 반대적으로 보시면요, 그러니까 적산병은 좋은 거, 흑산병은 나쁜 거,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내가 위험하다 그랬냐면, 상승 추세에서 적산병 나오잖아요. 하락으로 간다. 이거 조심하세요. 흑산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산병도 하락 추세에서 흑산병이 나오면 반등해서 상승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혼마문네 이사의 사케다 중에서 그 30이라는 게 있거든요. 30은 이제 중간에 이제 빵꾸 하나씩 나는 거, 이제 갭상승 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3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0이 나오면은 더 올라갑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30이 나오면, 저점에서 30이 나오면 급등을 가거든요. 근데 그게 고점에서 30이 나오면 주가 그냥 완전히 내리꽂혀요. 그것도 한동안 이제 막 급등 나오고 하는 시즌이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32THK인데요. 그래서 시즌 얘기했으니까 참 말인데, 다음 달에 유상증자가 꽤 많아요. 그래서 8월달에 유상증자가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유상증자를 받는 이유는 자본금을 확충하는 거거든요. 자본금을 확충하는 이유는 자본금이 없어서 그래요. 자본금이 없는 이유는 회사가 무리한 확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의 상황이 안 좋다든가,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하고 있는 중이라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2분기 펀더멘탈이 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코스피는 상관없고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되지 않으려면 올해 반드시 유상증자를 내야 되는 종목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무더기로 유상증자를 낼 거예요. 아까 이제 시즌에 맞춰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지만, 다음 달에 저희가 토스트가 강의가 예정인데, 그래서 한 달 내내 토스트만 할 예정인데, 중간중간에 유상증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유상증자 설명을 안 해드리고 그냥 붙어대고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상증자 설명을 해야 될. 근데 이거 유상증자 강의까지 해주기에는 이번 달 너무 싼데 좀 고민이 되네요. 자, 여기를 한번 보죠. 저 앞에, 원래는 지금 검색이 된 거는 2월 8일이거든요. 일단 2월 8일 먼저 보고 오죠. 자, 2월 8일 여기입니다. 여기죠. 여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좋은 케이스네. 좀 봐봐요. 2월 8일 여기거든요. 주가가 하락 추세였다가 올라간 거는 이 앞자리 여기죠. 여기가 좋은 자리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오늘 카카오로 방송하잖아요. 지금 이제 핑계도 못 대. 누구나 지금 화면 위에 카카오톡 화면이 떠 있고요. 누구나 그 위에 화면이 떠 있어요. 이게 지금 비밀번호 안 건 방이기 때문에. 맞죠? 맞아요. 틀려요. 모두가 대화할 수 있어. 지금 이거 접속하고 있는 98명이 다 대화할 수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써. 이러니까 방송이 짧아지는 거예요. 질문을 막 이렇게 막 하고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얘기해야 뭔가를 더 알려주지. 참 사람들이 영악해지라니까요. 좀 야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게 저 사람 저렇게 영악해, 어떻게든 지금 나를 뜯어먹으려 가지고 그냥 작정을 하고 왔구나, 이게 얄미워 죽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너무 물러요. 그냥 조용히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튼 이제 여기 지금 요 자리가 적산병으로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을 받으려면, 얘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라 그랬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조정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이상하다? 왜 여기까지 조정을 안 받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요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60% 혹은 50%를 그려야겠죠? 여기쯤에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여기가 매수자리입니다. 약간 응용이 들어가죠. 지금 적산병이기는 한데요. 그럼 적산병만 쓸 거야? 적사병 안 쓸 거야? 적사병도 써야죠. 그쵸? 아니 캔들 양봉 4개인데 양봉 4개가 나왔으면 여기서 그냥 묻어쓰고 사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으면 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쭉 올라가요. 예, 여기서부터 그냥 쭉 21% 정도 수익 납니다. 근데 이 위에서 적산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터져. 예, 그러면 추세를 또 전환시켜 버립니다. 거래량이 터지죠. 추세를 전환시켜서 내리 꽂혀버려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발생되는 적산병 쓰지 마세요. 자, 요런 것도 그렇습니다. 내려오다가 생긴 적산병 올라갔죠? 자, 그 다음에 조정을 받고 내려왔죠? 자, 내려와서 올라가는 요 자리. 요런 거 노리시라는 겁니다. 자, 요런 거 아침에 시초에 잡았어도 9% 쉽게 먹어요. 그죠? 아, 맞아요. 틀려요. 자, 그리고 지금 마음이 급해요. 하나를 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동구바이오제약 2월 8일입니다. 자, 2월 8일 요건데 요것도 하락에서 나온 자리는 아니에요. 조금 더 올라가고서 내리꽂히죠. 요런 자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는 검색식이니까 캔들 3개만 검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식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눈으로 다시 한번 발라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지금 잘 보시면 적산병 맞죠? 캔들이 점점 커지죠? 거래량 커지죠? 자, 어제 대비 거래량 커졌어요. 맞죠? 하지만 내리꽂히잖아요. 위쪽에서 발생되는 적산병은 하락 신호의 초입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적산병이기는 한데 거래량이 없고 점점 줄어드는 정체 적산병이죠? 아니 상승 적산병. 상승 적산병입니다. 근데 이거 이름을 누가 지었나 모르겠어요. 나는 얘를 상승적산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얘. 요거 1번 1번이 상승적산병, 2번이 정체적산병 느낌 아니에요? 왠지. 자, 3번은 쉬었다 온 거 휴식적산병,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짓고 싶어요. 데몬드로 짓고 싶다면. 아니 누가 봐도 1번이 상승적산병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림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름 외워가지고 어디 우리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만 이해하시면 돼요. 캔들이 커져야 좋구먼. 그리고 조정을 받아야 좋구먼.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F텍이 2월 8일입니다. 이것도 2월 8일은 위죠? 한 번 더 튀긴 한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 이거? 요거 3개. 요거 얘기하나 보다. 요거 3개. 그리고 거래량을 또 튀었어. 맞긴 맞아. 맞긴 맞는데 하락하고 나서 튀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눈치채셨어요? 지난주에 설명한 게 뭐예요? 하락한 자리에서 바닥 찾는 방법, 거래량 기준으로 찾는 방법 가르쳐줬죠. 자, 지금 이건 뭐예요? 진짜? 왜 DMS가 떴지? 여튼 얘는 뭐예요? 하락한 자리에서만 적산병을 쓰라고 지금 알려드리고 있죠. 정의가 그래요. 하락한 다음에 요거 딸딸딸딸 외워놓으세요. 요거 모양 딸딸딸 외워놓으세요. 하락한 다음에 캔들이 점점점 커지는 적산병이 나오면 관종이에요. 적산병 나오면 매수가 아닙니다. 관종이에요. 그 다음에 눌리면 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 최근 차트상 하락 추세였어야 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별표가 한자가 어디 갔냐? 별표 8번. 여기다가 별표 5개 붙여줄게. 이게 제일 중요해. 하락 추세였어야 합니다. 나한테 계속 그런 질문 하잖아요. 바닥은 어떻게 찾아요? 제가 이제 뜬금없이 답변을 하긴 해요. 뭐라고 하냐면 바닥 오면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물어봐. 바닥은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면 이거는 마치 그런 거랑 질문이 저런 거랑 똑같아.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단순하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어려운 거죠. 그럼 마치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돼요? 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게 이제 질문이 어렵습니다. 그 많고 많은 방법 중에서 하락 추세에서 바닥을 찾는 또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맞아요. 요새 모든 종목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적산병이 나왔어? 그러고서 눌림목이 나왔어? 그러면 질르라는 거예요. 몰빵을 쳐 그냥. 그러고서 몰빵 쳐도 돼. 왜? 몰빵 치고 나서 손절이 짧아. 그 적산병 깨면 손절이거든. 이거 활용해서 물타시라는 겁니다. 제발. 그 뭐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만약에 이런 게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거 적산병 나온 자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지금 적산병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거래량 어디에요? 거래량. 여기 있죠? 예, 거래량 지난번에 찾는 거. 거래량 기준으로 이렇게 잡으라고 했죠? 그럼 이거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야, 지금은.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적산병 어디에서 나왔나? 앞에 자리에서 한번 찾아보죠. 자, 적산병 나온 자리. 자, 적산병 나온 자리가 여기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거래량이 어제 대비 커졌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커진 거죠. 아, 이거는 거래량 기준으로 봐야겠다. 적산병으로 보긴 좀 그렇고. 자, 그렇다면 요 앞에 요거는 정체적 산병이죠.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요건 해당이 없고요. 아, 상승적 산병. 아, 너무 헷갈려. 상승적 산병입니다. 저거는. 자, 그리고 그렇지. 여기가 해당이 되네. 하나, 둘, 셋. 이런 거 나오면 사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 눌리면 사야 되는데 이거 그냥 바로 가버렸네요. 그리고 적산병 또 나온 자리만 한번 찍어볼게요. 자, 요것도 요게 이제 정체적 산병. 그렇지. 이게 정체적 산병이지. 캔들 작고 크고 작고 맞죠? 예, 거래량이 어제 대비로 커지긴 커졌습니다. 근데 정체적 산병이라서 조정을 크게 받고 가죠. 저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상승적 산 그리고 얘도 여기도 좀 좋은 케이스죠. 자, 분명히 적산병입니다. 맞죠? 윗꼬리 아랫꼬리 없고요. 캔들 커지고요. 근데 거래량도 있고요. 근데 어디에요? 위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밀리는 겁니다. 이런 자리 조심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정체적 산병이죠. 캔들이 중간 거가 커요. 지금 여기도 거래량이 큽니다. 하지만 해당이 없다. 그냥 하지 마라.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해가 됐습니까? 없네, 이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적산병이 바닥권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자, RF텍 다시 가보죠. 자, RF텍 2월, 아우, 11시 넘었네. 자, 요 페이지까지만 맞아 볼게요. 2월 8일입니다. 2월 8일이, 요거? 아우, 거래량이 너무 적어. 그죠? 예, 거래량이 너무 적습니다. 물론 며칠 있다가 이게 튀긴 튀어요. 7%짜리 튀긴 하는데, 아우,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안 할 것 같아요. 거래량이 확실한 거. 내가 확실히 아는 거. 스트라이크 계속 기다려. 그래. 던져, 빵, 하고, 이건 또 볼이네. 이건 또 볼이고, 아이고,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하게 오네. 그럼 다 보내. 그러다가, 이제 몸 쪽으로 날라오는 스트라이크가 딱 들어와. 그럼 내가 좋아하는 공이야. 그리고 변화구가 아니라 직구로 들어와. 그리고 외야수가 지금 잠깐 딴청 피우고 있어. 지금 하품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딱 때려가지고 그쪽으로 딱 치면 된다. 알겠죠? 자, 유니캐스트입니다. 유니캐스트 2월 8일입니다. 2월 8일이 여기거든요? 여기도 해당이 되네. 해당이 되고 거래량 튀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위에요. 예, 그래서 아래쪽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좀 최대한 아래쪽에 붙어가지고. 여기 있네. 멀리 갈 것도 없고. 여기 있네. 이거는 급등을 했으니까 좀 저렇게 보이는 거고. 요것도 적산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좀 응용해서 보자면 거래량이 좀 적긴 하지만. 예, 최근에 5일 거래량에 대비해서는 큽니다. 요런 것도 가능은 하다. 지금 여기도 해볼 만한 자리. 요거. 자, 잘 보시면 적산병 3개죠. 예, 그러고 나서 눌림목이 줬습니다. 자, 눌림목을 이렇게 해서 눌림목 딱 줘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양봉 딱 들어오면 하면 되는데 양봉이 안 나와. 그리고 밀리죠. 자, 이것도 머리에 딸딸딸딸 외워두세요. 왜? 요런 케이스가 당에서 밑으로 내리꽂힐 수 있기 때문에 양양양 나오고서 조정 받고 양봉 나오면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죠? 자, 여기도 지금 그래요. 여기도 적산병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물론 하락 중은 아니지만 양양양 하고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일단 사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입니다. 그리고 50%는 여기, 60%는 여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양봉이 나오면 사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사지 말라. 이제 이게 적산병을 사람들이 많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여기서 사요. 아니면 눌림목에서 삽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양봉을 보고 사세요. 최소한 아침에 양봉 키는 거라도 보고 들어가면 이런 참사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LIG 넥스원 2월 8일 여기입니다. 요거 어제 대비 거래량이 1.5배까지는 안 돼요. 거래량이 원래는 팡 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것도 거래량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예,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조정받죠. 딱 절반에서 60% 조정받죠. 자, 그러고 나서 다음날 양봉 키죠. 자,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여기 지금 쉽지 않게들 보이시죠? 자, 이날 사는 거예요. 자, 전날 만약에 샀다. 그럼 손절은 어디? 요게 손절이에요. 요거 깨면 손절이에요. 예. 내가 만약에 여기서 샀다. 그럼 요거 적산병의 중간쯤. 예, 요거 깨지면 손절입니다. 만약에 손절을 만약에 잡았다. 그러면 얼마, 몇 퍼센트 손실? 한 2.6%밖에 손실이 안 잡혀요. 손실을 해봐야. 사실상 수익은 몇 프로가 났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몇 프로 수익이 납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한 6%, 9% 정도 수익이 나고요. 가능한 시나리오들이라는 거예요. 2월, 이거는 이제 위에서 나온 거니까 이건 패스하시면 돼요. 됐죠? 이렌텍? 이것도 뭐 위에서 나온 건데. 지금 자리에서 적산병이 나오면 들어가 볼 만하죠. 이제 양봉 하나 폈거든요? 양양양 하면 이제 들어가면 되죠. 지금 여기도 그러네? 여기도 이렇게 볼까? 요것도 지금 요걸 하락이라고 보면, 요것도 하락이라고 보면 양양양 뜨고서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예, 눌림목 줄 때 예, 대략 한 절반이 요 정도 되거든요. 50에서 한 60% 정도의 눌림목 줄 때 이날이네. 요거 먹을 수 있네. 8%짜리. 요게 아니라 요게 예, 매수짜리입니다. 굳이 보자면 그래요. 지금 요 앞에도 있네? 요 앞에도 있어요. 자, 요것도 보세요. 자, 하락 추세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거는 좀 이건 아까 뭐였어? 이름이 헷갈려. 상승적 산병이야. 이거 이름 바꾸고 싶다. 캔들이 점점 줄죠. 예, 점점 주는데 예, 줄었다가 어쨌든 눌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별로네. 저거는 그냥 뭐 참고. 그래. 뭐 저런 식이었어. 예, 그러고만 참고만 하세요. 그렇지. 여기도 되게 좋았던 자리입니다. 캔들이 점점 늘면 좋긴 한데 하나 크고 그 다음에 조금씩 줄어들죠. 예, 이렇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예, 양봉 킬 때 여기서 매수죠. 예, 다음날 4% 정도는 올라갔다가 도로 내려가네요. 얘는 만약에 거래를 해서 4% 수익을 낼 수도 있겠고, 만약에 잘리게 된다면 여기가 손절입니다. 2,900원. 요런 자리 해볼 만한 자리죠. 잘리더라도 그러다 결국엔 튀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예. 오늘 좀 마음이 급해지고 방송이 중간중간 끊기고 막 그래가지고 좀 마음이 급해서 좀 서둘러 진행을 했는데 다음에 예, 다시 한번 또 하죠. 뭐 적산병도 나쁘지 않았죠. 요거는 붙여드리겠습니다. 예. 공개방에서 한 거니까 예, 공개방도 줄게요. 제가 지난주에 VIP반에서 그 항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좀 줘요. 자꾸 공개방 좀 주지 말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VIP반이랑 좀 놀았는데, 공개방도 좀 챙겨줘야지. 이런 건 뭐, 예, 그냥 뭐 누구나 쓰는 거니까. 책 보면 다 나와요. 예. 책 보면 다 나오는 정도라서 그냥 드린 거고, 이걸 또 조금 이게 포장해서, 예, VIP반한테는 좀 뭐 또 하나 해줄게요. 예. 그러니까 또 자꾸 VIP반 분들 저 멱살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정모 얘기도 슬슬 나오는데, 예, 제가 또 덩치도 작아요. 예, 그래서 정모 같은데 나와가지고 덩치 큰 분들이 이렇게 한번 툭 치면 또 내가 또 코피 터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좀 이미지 메이킹도 좀 해놓고 예, 좀 그래야지. 예,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질문이요 하지 말고. 예, 맞아. 적산병이 뜨고 그 다음 조정을 받는 와중에 온갖 악재가 떠서 계속 가라면 그럴 땐 던지는 게 정성인가요? 응? 아니, 악재가 뜨고 뭐를 다 떠나서요. 적산병에서 샀잖아요. 적산병이 깨지면 파시면 돼요. 손절 라인에서 파는 겁니다. 손절 라인이 깨지면 파는 거예요. 내가 산 이유는 이 종목에 호재가 떠서 산 게 아니에요. 악재가 없어서 산 것도 아닙니다. 적산병이 떠서 산 거예요. 그럼 적산병을 깨뜨리고 내려올 때 팔면 돼요. 온갖 악재. 근데 그렇게 따지면 호재가 있을 때 사야죠. 예. 또, 그, 기술적 분석에 맹신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차트 안에 뉴스와 악재와 호재가 전부 다 녹아있기 때문에 굳이 주변 상황을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극단적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맞아요. 차트는 일종의 로그거든요.
저 안에 웬만한 정보가 다 녹아 있긴 합니다. 이렇게 기사가 딱 떴잖아요. 아니, 이렇게 막 주가가 떴잖아요. 이게 왜 떴는지 사실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이날 날짜 검색해보면 분명히 뭐가 있거든. 분명 뭐가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 뜬 겁니다. 이유가 없어도 이유를 만들어내잖아요, 우리가. 차트가 후행이라는 부분은 저게 이제 딱 논란거리예요. 차트는 후행이냐? 그러면 뭐 펀더멘탈은 선행이냐? 사실 모든 것이 다 후행이죠. 다 완성된 걸 놓고서 보는 거니까. 차트는 선행 후행을 떠나서요. 기술적 분석의 뿌리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뭐다? 어제 아침에는 쌀쌀하고 점심에는 더워지더라 라는 것을 경험으로 겪어본 겁니다. 온도를 재놓은 거예요. 아침 기온은 낮고 점심 기온은 높더라 라는 것을 온도를 재놨는데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보니 오늘 아침에도 아침 기온은 낮고 점심 기온은 높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내일 선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후행의 데이터로 선행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도 온도가 내려가겠지? 라는 걸 예측하고 들어가는 것이 기술적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의 본질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로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요. 펀더멘탈을 보자면 옛날에 혹시 레인맨이라고 아세요? 그 톰 크루즈랑 그 아저씨 누구죠? 아, 저 성함을 까먹었네. 그 톰 크루즈 나와가지고 그 뭐지? 약간 그 뭐 수학 천재? 그 사람이 나와서 막 포커판 막 다 예측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펀더멘탈은 레인맨 영화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는 인디아나 존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인디아나 존스를 좋아해요. 성향이 조금씩 다르죠. 예, 특히나 가치투자클럽에서는 주로 펀더멘탈을 많이 보잖아요. 예, 심지어 이제 운영자님도 펀더멘탈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펀더멘탈이 굉장히 중요한데 펀더멘탈도 보면서 차트도 보고 이제 그게 한쪽에 치우치면 사실 안 좋아요. 그게 결국에는 4대6이냐 5대5냐 6대4냐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차트 안 보고 주식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 재무 안 보고 주식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보고 하는 거지. 그 이제 비중에 따라서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예,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하고 또 방송 중간에 또 열어서 또 자주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알파치노 아니에요. 아, 그분 이름을 까먹었네. 알파치노 아닌데.